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 아시아투데이의 기사인데요. 이거 내용을 잘 다뤘네요. 논평한 적도 있는데 이거가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자, 제목이요. 미국 선거감시단 대선준 방안에 선거 시스템 관찰 국제사회에 보고할 것, 이런 겁니다. 부제목을 보니까요. 국제인권 전문가 모산 등 트럼프 정부 실무진으로 구성, 대선 후보 면담 및 국회 기자회견 등 계획, 6.3 대선 과정 등 담은 보고서 미 정부에 보고,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사진 설명이 우선 나와 있네요. 모산 전 미 국제형사사법대사가 지난 3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위기와 한미동맹의 길에서 했다는 강연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요. 기사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 실무진들이 선거감시단을 구성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들은 6.3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대선 후보들과 면담을 갖고 투표 현장을 살피는 등 한국의 선거 시스템 전반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22일 한국 보수주의 연합 KCPAC에 따르면 미국 선거감시단은 오는 27일 한국을 방문한다. KCPAC은 이번 선거감시단에 대해 단순한 시민단체가 아닌 트럼프 행정부 전략, 외교, 사이버 안보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인물들이라고 설명했다. KCPAC에 따르면 이번 선거감시단은 북한 국제인권 전문가 모스탄 대사를 비롯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및 국방부 출신 존 밀스 퇴역 미 육군 대령, 브래들리 테이어 시카고대학 정치학 박사, 그랜트 뉴섬 주일 미 해병대 전략장교 겸 KCPAC 미국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외에도 동아시아 선거 및 보안 이슈 전문가인 타라오 전 미 공군 정보장교 등도 함께한다. 선거감시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문, 사이버 보안 점검, 사이버 사전투표 서버, 전자개표기, 폐쇄망 상태, 대통령 후보 면담, 국회 기자회견, 국회 세미나 및 시민 청년 단체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선거 감시단을 이끌고 있는 탄 대사는 이번 감시단의 투표장 등 참관은 선관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투명한 운영을 국제사회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시단은 대선 후보들과 선거 공정성과 관련한 면담을 갖고 국회에서 기자회견, 청년들과의 토론 등을 계획 중이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등 이번 6.3 대선 절차와 과정에 대한 관찰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만들어 트럼프 행정부와 UN 등 국제사회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KCPAC은 이번 선거에서 미국 감시단은 외국의 간섭이 아니라 우리 선거 시스템의 진실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동반 협력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중앙선관위의 승인하에 선거감시단의 참관 활동이 보장된다면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 대해 자신감이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CPAC은 정통 보수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단체로 2019년 설립됐다. 특히 미국과 한국 보수주의 인사들의 교류 창구로 매년 양국에서 열리는 CPAC 행사 및 다양한 활동에 임하고 있다. 자, 이렇게 아시아투데이의 유제니 기자가 보도했는데요. 이제 오는 거는 알고 있었죠. 이봉규 TV에서도 몇 번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그냥 감시만 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 보고한다는 겁니다. 이번 감시 내용을. 왜 우리 회사에서 어디 출장을 보내잖아요. 그럼 출장을 가서 그냥 뭐 밥 먹고 뭐 일 좀 보고 그러고 말고 오는 게 아니라 출장 보고서를 씁니다. 그 보고서에서는 도착한 날서부터 이런 내용과 누구와 협의를 했고 이런 결과를 얻어냈고 뭐 이런 계약서를 썼다. 뭐를 어떻게 구매했다. 누구를 대접했다. 이런 게 출장 보고서에 다 쓰게 돼 있거든요. 회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부에서 말하자면 정부의 백악관에서 파견, 이거는 아니지만 미국 정부에서 오는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파견한 겁니다. 그리고 멤버들이요 6명이 하나같이 다 부정선거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6명 밑에는 또 밑에 그 비서 겸 무슨 그 연구원 보좌관들이 있습니다. 다 왜냐면 굵직굵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한테 지시를 해서 모니터링한 결과, 조사한 결과, 면담한 결과, 중앙선관위 서버를 관찰한 결과, 서버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사전투표 서버, 전자개표기, 그리고 폐쇄망 이런 거 다 사이버 보안 점검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보고서에 남긴다. 그래서 보고서를 트럼프 행정부에도 주고 그 다음에 UN에도 준다. 보고서를 UN에 국제사회에 발표한다. 자, 이렇게 되면 부정선거를 대놓고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면 안 돼요. 감시단이 왔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마약 단속을 한다고 마약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음주
단수 단속한다고 해도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도둑질 하는 거 감시들 해줘, CCTV. 그래도 털잖아요. 금문방도 털고 CCTV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감시, 국제사회 감시단이 와도 방심하면 안 되고 우리는 또 더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됩니다. 부방대 등이 이번에 아주 타화를 걸고 감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출마한 거예요. 황교안 대표는 본인이 대통령 당선되겠다고 출마한 게 아니에요. 후보는 참관인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후보의 당은. 그래서 국힘당도 파견해요. 각 투표소마다, 그 다음에 개표 현장마다 파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부방대를 파견할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거예요. 부정선거를 감시하려고. 지지율이 뭐 안 나오는 거 뻔히 아는데 당선되고 무슨 뭐 단일화 이런 거 욕심도 없잖아요. 단일화 얘기도 안 하잖아요. 단일화 얘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황교안 대표를 끌어들여라.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황교안 대표 본인은 그런 거 얘기도 안 합니다. 왜? 본인의 목적은 부정선거 감시단을 파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방대가 몇만 명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주축으로 하는 부방대가. 각 투표소, 그 다음에 개표 현장, 다 이 부방대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감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모산 등, 고든창 등, 뭐 타라오 박사 등, 이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그 보좌관들과 함께, 특히 저는 이제 사이버 보안 점검, 요거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들여다볼 거 아니거든. 이분들은 다 사전 지식이 있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전자개표기가 위험하고, 어떻게 서버가 위험한지, 어떻게 해킹을 하는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점검을 한다는 거니까, 이걸 만약에 선관위에서 점검 못해 이러면 이게 국제사회에 이게 다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보도 뭐 조중동을 비롯해서 이건 뭐 이건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인물들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잘 알려진 아주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에요. 6명이 이분들이 한국에 우리가 점검하러 갔는데 선관위에서 방해해가지고 사전투표라든가 전자개표기 그 서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었다. 왜 막았는지 모르겠다. 중앙선관위에 누가 막아? 이게 보고가 딱 나옵니다. 그게 유엔에도 올라갈 거고요. 트럼프 행정부에도 올라갈 겁니다. 그럼 유엔 보고서로 채택되면요. 이건 이제 대북 제재만 제재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부정선거인데 이런 건 강력하게 제재 들어가죠.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도 서버라든가 전자개표기 이거 들여다보는 거를 무작정 막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워낙에 선관위가 무소불위고 워낙에 막무가내로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국제감시단의 이 요청도 뿌리칠 수도 있어요. 일단 선거 끝나고 보자 이런 식으로 일단 해치우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 된 다음에는 뭐 국제사회에 떠들거나 말거나 이제 완전히 틀어지고 끝나니까 사법부는 이미 장악했고 끝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멤버들이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대단한 사람들인데 여기 육군 대령 출신도 들어가 있고요. 정치학 박사도 들어가 있고 해병대 전략 장교도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뭐 감시 못하게 한다고 그냥 불러서서 감시 못하겠다 한 줄 쓰고 말 사람들이 아니에요. 끝까지 추적할 사람들입니다. 우린 거기에 또 희망을 걸고요. 저는 이게 인천 상륙작전 아닌가 이렇게 저는 희망 섞인 분석을 합니다. 이봉규 또 희망 고문하냐? 그렇지만 아예 없는 사실 가지고 희망 고문 안 하잖아요. 저는 이봉규 TV 구독자님들 아시죠? 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저는 희망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제가 소설 쓰고 그러지 않잖아요. 몇 년 동안 제 방송 보셨잖아요. 자 이거는 팩트 아니에요. 6명 왔어. 모스탄이 이끌고 존 밀스 육군 대령, 브래들리 시카고대 박사, 그랜트 뉴섬 미 해병대 전략장교 출신, 타라오 박사, 고든창 6명 온 거는 팩트잖아요. 그리고 왜 왔어? 놀러 온 게 아니라 선거 감시단으로 왔어요. 그거 팩트잖아요. 그리고 선거 감시하러 왔는데 뭐뭐 감시하러 왔냐? 이거 지금 나왔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한 거로. 이거 팩트예요. 기사로도 나왔고요. 이 사람들이 다 밝히고 있고요. KC팩에서 보도자료까지 다 나왔어요. 그런 건 팩트야. 거기서 제가 희망 분석을 하는 거는 부정선거 제대로 감시할 것이다. 서버 들여다보려고 할 것이다. 그거는 제 희망적인 분석이에요. 그게 희망이 어긋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 온 거 자체가 오는 게 안 오는 걸로 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선거 감시를 하는 게 감시 안 하는 거로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쟤네들은 내가 하는 거는 이봉규가 하는 거 저거 음모론이다 그러는데 팩트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무슨 음모론입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걸리면 만약에 부정선거를 이것들이 강행했는데 감시단에 의해서 체크가 됐다. 모니터링이 됐다. 그러면 간단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는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국제 관타나모 간다. 사형이 문제가 아니라 관타나모가 국제법에 어긋나게 돼.
이분들이 그냥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지금 획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예 지금 빨리 손 떼고 살아남아. 배신자 소리 들어도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그 제가 조언하는 거야. 누구의 꼬임에 빠져서 얼마큼 어마어마한 돈을 먹는지 아니 뭐 뭘 먹는지 내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나 손 떼라 여기서. 미국의 이 감시단들 간단한 사람들 아니다. 살아라. 돈이 중요하냐? 권력이 중요하냐? 노노노노노. 목숨이 더 중요하다. 살아라. 자, 미국 감시단에게 우리 희망을 겁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한 그때 다 낙동강까지 다 밀렸었잖아요. 그냥 우리나라는 공산화 되는 거예요. 일보 직전에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허리를 끊으니까 반격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허리를 끊는 거 아닌가. 부정선거로 다 지금 세팅이 다 됐을 거예요. 다 먹어놨는데 야 이거 봐라 이거 쭉 찌르고 들어가는 거죠. 감시단이 쭉 온 거 자체만으로도 일단 상륙 들어간 거예요. 상륙했어. 그 다음에 상륙작전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실패할 수도 있었죠. 뭐 조수간만의 차가 세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실패했으면 그 전쟁이 실패한 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성공을 해서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6명이 감시단이 온 거 이건 인천 상륙작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인천 상륙작전 그때는 성공했는데 6.25 사변 때는 지금 성공할 거는 그때는 우리 국군이 그걸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전폭적으로 도와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는데 그때는 맥어더 장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모스탄 상륙작전을 감행한 거예요. 모스탄이 지금 그때의 맥어더 장군입니다. 그때 협력했던 시대의 학도병서부터 그 우리나라의 애국 투사 군인들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또 부방대가 그다음에 여러 변호사들이 그다음에 이봉규 TV를 보시는 우리 여러 국민들 그다음에 광화문에 나왔던 많은 애국 시민들이 이거를 이분들과 함께 부정선거를 막는데 총력전을 펼치면 이번에 인천 상륙작전 성공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쭉 밀고 올라가는 거죠. 쭉. 자, 인천 상륙작전 벌어집니다.